한국선급 제26대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이영석 신임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당선 소회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이 처음이라서 제가 정경 발표 자료 준비하는 걸 토대로 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장 선임 기자단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선급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석입니다. 한국선급 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큰 영광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한국선급과 우리나라 회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업계는 친환경과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 산업과 한국선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환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열린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학계, 관련 기관은 물론 언론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선급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회장으로서 화려한 성과보다 기본에 충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선급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산업에 신뢰받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선급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전 코리아 시핑 가이드 이경희 기자입니다. 예, 어제 이영철 회장님께서 이제 퇴임파를 하시면서 보도를 내셨지만 이제 국가 유관단체 그리고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좀 해소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저희가 속해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제가 정견 발표에도 얘기했듯이 인력 채용에 제한을 많이 받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환경 디지털 분야나 차세대 차세대 기술적인 관련해서 사실은 전문 인력들을 좀 자유롭게 채용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현실에 있어서 사실은 공직유관단체로 저희가 되어 있어서 인력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앞전 회장님도 하셨지만 저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하여튼 공직요원단체에서 빠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력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풍력사업 단지 인증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력 전체를 조사해봤는데 그 단지 인증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한 5단계로. 근데 그게 저희 현재 직원들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AI 관련한 것, 디지털 관련해서도 사람들을 사실 그 인재 투자하는 게 사실 저희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직기관단체에서 좀 빠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회장님 말씀에 이어서 좀 보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관 단체가 저희들이 2015년 3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관 단체 지정 제외를 해주도록 해양수산부에서 문서를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좀 최근에는 그 공직유관 단체, 특히 공공기관들이 우수 인재 채용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직유관 단체가 준수해야 될 브라인드 면접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의 권한의 일부 좀 넘겨져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연구원이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처에서 승인해 준 예가 있고요. 그래서 공직유관 단체 제외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병행해서 정부로부터 브라인드 면접에 대한 좀 탄력적인 운영 이 부분도 적극 협조해서 우수 인재를 우선적으로 좀 뽑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우리 이 기자님 예리한 질문 여러 가지 그 파악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좋은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는 신임 회장님께서 출발을 알리시는 자리인데 이 공직유관단체와 관련된 질문과 답이 나가게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귀로만 듣고 절대 기사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으십니까? 네, 사무장님 먼저. 예, 먼저 스프링클레이 신문사의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신임 회장님과 오늘 저희 준비를 하신 걸 축하드리고 좀 전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국내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 내지 관련 기관에 대한 어떤 좀 첨예한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전문하기가 좀 치닫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한국 승급을 성장시켜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영업과 국외 영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영업 중에서 그동안 우리 지금 신임 회장님께서도 국내 영업이나 국외 영업을 좀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중을 3년 동안 아니면 또 차기 회장으로 계속 연임될 때까지 어디다가 비중을 둬야 우리 한국 승급이 살아나갈 수 있는지 평소에 쭉 생각했던 것 중에서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선거 부분 비중을 늘리는 부분이 한 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각화 사업 수입을 늘리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수입 늘리는 부분은 실은 국내 고객들 특히 이제 저희가 한국 선주라든지 조선소로부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관계가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같이 기술 협력도 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예전에 특히 한 예를 들면 H&M 같은 데서 선박 발주가 한 10척 이상이 나오면 거의 한 반은 타선급에서 이렇게 일부분 디올로로든 항상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지금 H&M에서 24척 발주한 지금 12척 13,000TU는 승급이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 그 피드선 3,000짜리하고 2,000짜리 중국 항해조선소에서 짓는 거 12척은 다 계약 신고를 했고요. 13,000TU 컨테이너도 한두 척을 빼고는 아마 전부 계약 신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사들 영업은 제가 그 정경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배를 돌라는 걸 떠나서 정말 고객들한테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서비스를 잘하고 그다음에 검사 부분도 지금 다니고 있는 현전선 검사 서비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해외 선주들은 최근에 일본의 도움기세 같은 선사들이 실제로 도움기세는 토니지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배를 지어서 다 용선을 주는 선사거든요. 그래서 용선을 주는데 또 한 5년, 7년 되면 팔고 다시 또 배를 짓고 또 용선을 주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신조를 계속하면서 챙기는 수익 창출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배를 팔게 되면 사는 선주하고 저희 선급하고 또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두 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움기생뿐만 아니고 산떡기생 그다음에 일본의 몇 개 선사를 저희가 그 타겟으로 잡아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선주들, 중국 선주들 나아가서 싱가포르에는 MISC 같은데 그다음에 유럽의 선주들 몇 개 타겟 선사를 정해서 저희가 선봉장을 계속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두 번째로 수익 창출하고 직관되는 게 저희가 다각화 사업인데요. 승급 사업을 제외한 저희 한국 성급의 수입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본부에서 연구 용역, 기술 용역을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본부 수입이 현재 한 250억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숫자적으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각화 사업 수입이라면 저희가 신성장 사업, 그러니까 풍력, 그 다음에 삼자 검사, 그 다음에 ISO 인정, 그 다음에 KR 아카데미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함정 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현재 올해 수입이 대략적으로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400억 정도 되는데 그 포션이 우리 2천억에 한 20%밖에 안 되는 거로 2천억에 400억이니까 대충 20% 정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 계획은 제 임기는 3년이지만 2030년까지 이 목표를 한 2배 정도 그 다음에 전체 수익 규모에서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기로는 그 2030년 목표가 전체 2,700억 원이면
지금 말씀드린 연구본부 수입, 그 다음에 다각화 수입, 함정사업 수입을 합쳐서 이 전체 합쳐서 한 800억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규모의 한 2배가 돼야 되는데 나름 뭐 벅찬 목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각 본부별로 지금 세부 계획을 짜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는 현재 다각화 수입, 성급 사업 수입을 제외한 400억을 한 800억 수입 정도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그게 전체 수입으로는 2,700억이 한 30%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다 성급, 비성급 분야는 2,000억에 400억이니까 한 30%, 20%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늘릴 생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박영신 부장님 질문할까요? 네, 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사업자님이 여쭤봤던 거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보면 그 조서소 건조소도 좀 많이 차 있다고 그러고 뭐 부적선사 시조 발전하는 것도 그렇게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배우면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럼 그리고 이제 등록 선수 늘리는 게 이제 가장 해야 될 전문이실 것 같은데 9천만 톤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등록 선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하고 1억 톤은 언제쯤이면 달성하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어제 퇴임사에서 우리 전임 이영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임년 3기 내에는 반드시 1억 톤을 좀 해달라. 1억 톤이라는 이 숫자나 그 어떤 가지는 의미나 그 파워가 딴 아약스 성급 내에서도 굉장한 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3기 내에 1억 톤을 반드시 달성 좀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지금 이제 세부 계획도 좀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랜 기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능력이나 뭐 저희 회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켓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 등록선제 목표 달성이라는 게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올해 저희가 올해 등록선제 목표가 사실은 9,20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마 그래도 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9천만 톤 우리가 달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기사가 돼서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올해 그 EU나 미국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하고 그 제재로 인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탈급시킨 선박의 총 톤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37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200 달성을 하고도 남을 건데 사실은 3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렇게 저희 등록선 중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9,000을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보면 뭐 한진 사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란 제재,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미국 제재 이런 것도 인해서 물론 변수는 항상 있지만 임기 내에 1억 톤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구상도 지금 뭐 세부적인 구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믿고 좀 응원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1억 톤 임기 내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030년까지 제가 설정한 목표가 1억 2천만 톤이거든요. 그거는 수입 2,700억 달성하는 것보다 저도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목표를 왜 이렇게 설정했냐 하니까 실제로 이제 1,000만 톤 늘리는데 한 3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근데 우선 목표를 좀 높게 도전적으로 잡지 않고는 항상 이게 그냥 안주하게 되고 머무르기 때문에 일단 물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지만
30년까지 1억 2천만 톤 달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동료하고 더 이렇게 좀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일단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제가 노력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실 텐데 회장 2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 예, 뭐 좀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까 그 이제 등록 톤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와 함께 이제 그 올 한해 수입 실적, 그러니까 매출액, 그 부분은 뭐 물론 이제 2월달에 정기총회 확정 짓겠지만 러프하게라도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걸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충 알지만 우리 여기 전략부 부장님 정확하게 하시니까 제가 저희들 그 2025년도 수입이 지금 2,030억 이렇게 달성 가능할 거고요. 등록 톤수는 지금 9,035만 톤 이렇게 지금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상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니 진짜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득표수를 좀 봤는데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좀 당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 차이가 난 건 저도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기대도 좀 굉장히 큰 것 같고 우리 업계에서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예상을 못했고요. 그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 더 해서 원래 부사관을 출마하기로 됐었는데, 그게 불과 지금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외부에서 나오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전임 회장님 포함해서 우리 앞전에 모든 회장님들, 그다음에 회사업계 또 원로분들 제가 이렇게 다 찾아뵈니까 우선 단일화하라는 얘기가 좀 많았고, 사실 그렇게 그게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가 이렇게 분열되는 게 좀 그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내부도 분열되고 이렇게 당선이 불확실하게 될 소지들이 많다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한 달 넘게 저 내부에서 이제 원래 후보자로 계신 분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지 한 분이 포기를 하게 돼서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본부장님들 의견도 듣고 또 실현단장들 또 외부 의견도 좀 듣다 보니까 사실은 한 분이 양보를 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단일화된 게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온 거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로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자만하지 않고 우리 모든 고객들, 지금 기자분들과도 같이 소통하고, 저희 KR이 우리 회사 산업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고객과도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국 선거로 제가 잘 이끌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기자단 미팅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곧 공유드릴 예정이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외협력 홍보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